자, 이제 조선일의 기업 탐방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들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살짝 봤는데 네. 대기업 아니면 그룹 총수 네. 일가 중심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왜냐면 이제 지분 구조가 변경이 되고 특히 이제 상법 개정안이 지금 2차까지 통과됐고 네. 3차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센 3차 이제 상법이 통과되는데 그 이제 지분 구조 또 네. 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핵심 기업들만 분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시가총액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가 1등 자리인 삼성전자를 쫓기 위해서 계속 맹추격을 하고 있다가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을 해서 7위까지 뚝 떨어진 현대차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죠. 지금 이제 뭐 조선하고 이제 방산 쪽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7위까지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관세 영향에 악영향을 받는 기업이 현대차가 아닌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제철이고 두 번째는 자동차고 세 번째는 로봇입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제철 같은 경우는요. 연 27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전기료를 현대제철이 지금 짓고 있죠.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고품질의 철강을 생산해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포드나 GM 같은 미국 기업에도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매출 규모가 또 껑충 뛰겠죠. 자,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연 70만 대입니다. 근데 분기별로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쳐가지고 글로벌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를 보면은 보통 160만 대에서 180만 대입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2분기 때 매출한 규모를 보면은 106만 대인데 앞으로 관세 영향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관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현지 내에서 70만 대 정도 생산했던 현대차가 아마 2배 이상 많은 생산을 할 예정인데 왜 그러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를 계속해서 여러 국가들하고 지금 체결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은 제로가 그러니까 관세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게 수출하는 게 더 관세가 영향이 없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이제 현대 정 회장님이 본격 아주 자세하게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앞으로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4년 동안 한 260억 달러, 6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미국에다가 연 3만 대 이상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미국 내에도 법인이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모셔널인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로봇을 그리고 모셔널은 AI나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지화 지금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요. 3월 달에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엔비디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떤 거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자동차 만드는 시스템이 있죠. 바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틀라스에 적용이 되는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족 보행으로 자동 제조 공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로봇인데 아틀라스에 대한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들어가는 비용들 같은 경우에도 다 다운시켜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특히나 4월 달 같은 경우는 정 회장이 직접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슈와 함께 외부 기업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겠다는 내용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지금 현재 정 회장이 사내 이사를 하고 있는 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두 기업 외에 얼마 전에
뭐를 했냐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두 기업의 다른 곳에도 사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법안이 그 주주총회가 통과됐죠. 중요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로 이제 로보틱스 앤 AI 연구소입니다. 이 로봇과 AI 연구소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전체적으로 헤드쿼터를 두고 기본적으로 글로벌에 대한 로봇과 AI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역량을 밝혔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성장성이 여러분들 기대되고 앞으로 꼭 관심 가져야 될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추가 투자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미 밝혀서 근데 또 돈을 들여서 신규로 로봇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 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현대차 그룹의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는 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기업은 어떤 맥락에서 들고 오셨을지 궁금해요. 네, 두 번째 기업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아까 이제 앞전에 현대차가 로봇을 진출하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냐라고 하는데 뭐 다른 기업도 수혜를 받는데 가장 큰 기업이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로봇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얘기 중에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배구조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현대차 그룹 중에 지배구조의 가장 현대차 빼고요. 가장 상단에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18년도 3월 달에 분할을 하면서 거기다가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을 통해 가지고 지배구조를 탄탄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게 분할할 때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구조 때문에 그게 철회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상정안이 되고 지금 2차까지 됐고 3차까지 진행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가장 큰 핵심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35% 이상 주는 기업들에게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를 이제 할 예정인데 앞으로 그 소득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기본적으로 TSR이라고 그러죠.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주주 총 수익률이 보통 30%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더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제가 받는 게 아니고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는요. 로봇 기업 중에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이 없는데 현대모비스는 철저하게 로봇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로봇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죠? 왜 그러냐? 보통 여러분들 로봇 액추에이터는 기본적으로 모터와 구동 펌프 그리고 제어기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구성품이 들어가는데 현대모비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죠. 특히 전륜이나 후륜에 들어가는 제어 장치 바로 이제 조향 장치인데요. 그게 전자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액추에이터하고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바꿔가지고 만들 필요도 없이 지금 현대모비스가 부품을 만들고 있는 부품 공장에서 말씀드렸던 로봇 액추에이터를 바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밸류체인을 구성을 해서 2028년도까지 이 아틀라스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봇계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인데 현재는 한 5억 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가격이 다운돼서 $8,00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100,000 그리고 스팟 같은 경우는 $8,000로 다운시키고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용, 쉽게 얘기해서 로봇 액추에이터가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최소 현대모비스가 로봇 판매를 하면서 나오는 금액의 2조 원 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매출하고 있는 것 외에 플러스 2조가 더 매출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관세입니다. 관세. 근데 관세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AMPC 보통 이제 미국 내에서 최첨단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생산해 하고 있는 것들을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번 2분기 때도 여러분들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은 현대모비스가 620억 원의 관세를 물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부품에만 350억 그리고 AS에 들어가는 부품이 270억을 부품을 관세를 물었는데
AMPC로 1분기 때는 정확히 한 240억, 2분기 때는 45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그래서 부품 산업 쪽이 굉장히 적자가 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상쇄가 되면서 오히려 부품 산업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자, 거기다가 이제 3분기 때부터 관세가 본격화될 영향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AMPC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 부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코스트 플러스 마크업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가에다가 관세 그리고 이자 수익되는 거 플러스를 해갖고 부품 가격에 책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고객사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부담이 되는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룹 안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주인공이었고요. 이제 오늘 공략해볼 만한 관심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희가 7월 17일자로 담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요즘 로봇 쪽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네. 가볼까요? 이틀 전에 이제 논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국회 통과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큰일 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요즘에 많이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조선업하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자동차 이런 기업들인데, 조선이나 자동차 또는 원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많은 로봇들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족 보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이 많이 지금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그리고 섹터 중에서도 로봇 섹터 중에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중소업체들이 급등을 했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 달, 그 2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로봇 산업이 태동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슈와 함께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취득이나 자사주 매각, 소각 같은 이슈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크게 관심받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관심주 이제 열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 관심 종목은 동양 EMP입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동양 EMP 같은 경우는 SNPS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자적으로 여러분들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그리고 TV를 전자제어 장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파워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데, 전체 매출 규조의 88% 이상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모비스, 소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는 폭스콘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원 공급 장치 외에도 현재 지금 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전기차 그리고 로봇 관련 산업에도 이 SNPS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그리드 사업으로 이 회사가 전문적으로 지금 스핀오프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 쪽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인버터나 저장 장치 ESS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마트 제어형 EV 충전기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금년 6월 달이죠.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된 얘기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동양 EMP입니다. 매출 규모도 탄탄하고 영업이익도 좋고, 유보율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유보율까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가격 전략입니다. 시초가의 공략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 2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 밖에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은 잠시 뒤 오후 3시 30분에 유튜브 공개 방송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선일 매니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